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제2과목 문제 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다음 나머지 문제들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 한번 볼게요. 금융회사의 연체정보 등록 해제 기록 보존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렵죠. 일일이 다 암기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뭐 이런 문제도 등장을 합니다. 시험 문제. 항상 시험 문제 쉬운 문제만 등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자, 보시면 일단 연체정보 등록 해제 기록 보존입니다. 자, 먼저 일단 연체정보 등록이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출, 원금, 이자,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원의 연체 정보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3개월 맞고요. 할부 금융 대금은요. 조건이 있어요. 5만 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같이 묶어 놔서 틀린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뭐라고 할까요? 좀 까다롭죠. 그다음에 5만 원 이상의 카드론 대금, 신용카드 대금, 그리고 할부 금융 대금 이런 것들은 5만 원 이상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등록됩니다. 그래서 맞고요. 나머지 지급보증 대지급금 또는 대입연체금을 3개월 이상 갖고 있는 경우 등록되고요. 그리고 연체가 등록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대출금을 상환한다. 그러면 연체정보는 해제되고 삭제됩니다. 삭제된다는 것은 해제됐다는 정보 이런 게 아예 화면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신용카드 연체대금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대출 연체대금 이런 것들은 연체 사유가 해소된 때 연체 사유는 언제 해소돼요? 일반적으로 상환하면 해소되잖아요. 그래서 연체 기록이 삭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고요. 1번 요것 때문에 틀렸다. 여기에 5만 원 이상이란 말이 안 붙었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고요. 자, 51번 보시면 연체정보 등록, 해제, 삭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되면 신용회복 지원 협약 가입기간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기존의 연체정보는 일괄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즉 금융회사는 너 빚 갚아라 하는데 내가 무슨 빚이 있느냐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는 확정 판결 날 때까지는 연체정보 등록을 보류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가족회원이 가족회원이라는 것은 신용카드 본인 회원이 카드를 따로따로 다 발급받게 해줘가지고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즉 가족회원 카드는 그 본인이 주된 결제대금 납부 의무를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회원이 이용한 카드 이용 대금이 연체됐다 그러면 카드 사용자인 가족회원이 연체정보로 등록되는 게 아니고 주된 책임자인 본인이 연체정보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회원이 등록된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예금과 적금 담보대출을 연체했다. 그러면 대출 정보에는 등록을 해요. 그런데 원금 이자를 안 냈다고 해서 이 담보대출은요 연체 정보로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예금 적금 담보대출은. 그 다음에 대출 취급할 때 실질적으로는 제3자가 사용할 대출을 타인의 명의로 빌려받는 것을 알고 금융회사가 대출했을 때는 실질 채무자인 제3자 명으로 등록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 A가 A 명의로 대출을 받아요. 여기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A한테 대출을 해줘요. 여기 대출 명의자니까. 근데 이름만 빌려준 거지 A는 실질적으로 B가 대출금을 써요. 그러니까 실질 채무자는요 B가 되는 거죠. 근데 금융기관이 이 사실을 모르면 금융기관은 당연히 실질적인 대출자가 명의자인 A로 알고 있지 어떻게 B로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면. 그럴 때는 명의자인 A가 등록이 되지만 만약에 A는 명의만 빌려주고 B, 제3자가 실질적인 채무자다. 그러면 B가 등록된다는 거예요. 실질 채무자인 3자 명의가 등록이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5번이 맞고요.
자, 55번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및 유사 지불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뭐 유사 지불수단이라면 뭐 체크카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후불카드도 있고, 선불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그리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기능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신용카드는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기능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국제카드죠. 우리 뭐 비자, 마스터 뭐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외환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죠. 외국에서 카드 쓸 수 있으니까 외국 돈 안 갖고 있어도 역할 수행합니다. 맞죠? 하이브리드 카드 또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란 체크카드의 신용카드의 특성을 가미한 카드다. 즉 체크카드는 외상으로 쓸 수 없잖아요. 외상 구매가 안 되는데 체크카드는 계좌 잔액 한도 내에서만 빠져나가는데 여기 체크카드에다가 뭐 30만 원 정도의 외상을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카드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입니다. 이 하이브리드란 뜻은 여러분 자동차가 가솔린하고 전기 같이 쓴 자동차 하이브리드 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자동차 이름이 아니고 뭔가 두 가지가 섞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맞고요.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연회비를 비롯해서 할부 수수료, 현금 서비스 받으면서 현금 서비스 수수료, 연체하면 연체이자 같은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해외 여행할 때 환율이 내리는 시점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외국 통화를 사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자, 이게 이제 우리 해외여행할 때 팁인데, 자, 환율이 내린다. 그럼 이게 왜 유리한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자, 내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썼어요. 1달러어치를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긁었어요. 근데 이때 긁었을 때 환율이 1,000원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환율이 1달러당 500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카드를 사용한 시점이고 이 시점은 뭐냐면 해외에서 카드를 쓰잖아요. 그러면 국제 카드 회사들이 국내 신용카드 회사로 대금을 청구를 해요. 그때 한 3, 4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제 카드 회사가 국내 신용카드로 대금을 청구할 때까지의 요게 3에서 4일. 이때 실제 쓴 날. 근데 이때 환율이 1,000원에서 500원으로 바뀌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용한 시점에서의 1달러에 1,000원, 나중에 청구되면 똑같이 1달러는 썼는데 청구되는 시점에 1,000원을 결제하는 게 아니고 환율이 떨어져 있으면 요때 3, 4일이 지난 요 시점에 환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환율이 떨어져 있으면 500원만 결제하면 돼요. 500원만.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외국 통화, 그 통화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만약에 환율이 올라갈 때는 여기 만 1달러당 2,000원이다. 그러면 신용카드 쓰는 게 낫죠. 그때는. 신용카드를 쓰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1달러를 주는 게 낫죠. 그래서 여기 환율이 내리는 시점에서는 신용카드 쓰는 게 좋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 우리 뭐 해외 직구 같은 것도 많이 하죠. 그래서 결제할 때 현지화로 결제하면, 그러면 뭐 신용카드를 긁던 뭘로 긁던 그 통화가 그 나라 통화, 내가 물건을 구입한 그 나라 통화로 결제를 하면 DCC 서비스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안 붙어요. 붙기 때문에 이거 일단 틀렸고요. 언제 붙냐면 내가 해외 직구를 하는데 신용카드를 긁었는데 그 결제되는 통화가 우리나라 통화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DCC 서비스 수수료가요 5에서 10%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결제 금액에 엄청나요. 이 DCC가 뭐냐면 다이내믹 커런시 컨버전. 그래서 다이내믹 커런시 컨버전 해가지고 뭐 동적 커런시, 그러니까 통화, 환전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DCC 서비스 수수료가 붙어요. 해외에서 직구 같은 거 아니면 물건 할 때 카드로 긁어도 우리나라 통화로 할 경우 붙습니다. 그때는 그 나라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미국 달러를 쓰지 않는 나라면 미국 달러로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DCC 서비스 수수료가 붙습니다.
어쨌든 이 문장은 완전히 틀렸다.